안녕하십니까.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은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위기 상황일수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시대와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운영 방식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일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점프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개선으로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일시에 재설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대부분이 혁신활동을 하지만 혁신활동을 위해서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며 기존의 업무 자체를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관리감독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과 또 직원들의 부정적인 마인드를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중소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스템 구축을 권장드립니다. 시스템 구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준비입니다. 기존의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많은 쓰레기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개발의 완성도입니다. 개발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항들을 고려한 통합 테스트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TFT의 시스템 이해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업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무 집중을 위해서는 TFT는 완전히 기존의 업무에서 독립시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의 교육 참여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사용자의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의 설계 사상을 이해하고 이를 잘 운영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비전에 맞춘 업무 체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시스템 운영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학습과 교육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시스템을 하다 보면 당연하게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험 관리를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특히 중도에 하차하는 퇴사자들의 경우에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권자의 관심도도 단순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해결하고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지표도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은 사실은 실행입니다. 혁신은 단호하게 실행되어야 성공합니다. 혁신을 시도할 때는 리더도 두려워하지만 그에 딸린 조직원의 구성원들도 더욱 두려워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이상한 일이지요. 계획할 때는 모두 다 꼭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구축 단계에 들어서면 모두가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게 되겠지요. 너무 위험하니까 시험삼아 일부 부서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해보다가 잘 되면 확대하자는 식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한 혁신 사례는 없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만 만들 뿐이지요. 추진하기로 했으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며 리드가 해야 할 의무라고
의무이고 또한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업무의 재설계란 어떤 것일까요? 업무 재설계는 일단 기존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보입니다. 고객과 시장의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고객한테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지요. 아래 보이는 사진은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번개 짜장면을 배달하는 배달원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짜장면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이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아니면 팅팅 불어 터진 짜장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짜장면의 본질은 맛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피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처리하는 시간과 지연 시간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신속한 실시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리 시간, 즉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지연되는 시간의 비중은 약 20%지만 업무와 업무 간의 처리가 안 되어 낭비되는 시간이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 예방과 그리고 민첩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BPR, 즉 업무 재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하면은 고객의 관점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만족과 그리고 내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활동과 업무 효율을 분석해서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해서 업무상의 여러가지 단계들을 통합하고 또 단순화해서 재설계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BPR의 이론은 약 20년 전에 마이클 햄머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이라는 것은 이를 통해 조직을 계획하고 또 평가 방법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서 기업 문화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이지요. 따라서 BPR은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인 성과에서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과 내부 생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업무 재설계는 언제 하는가를 살펴보면 고객 지향적인 조직이 필요할 때 또는 비부가가치적인 행위를 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와 기능을 제거할 때, 업무 중복을 제거하고 명백하지 않은 업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또한 관리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할 때 BPR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BPR은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요인을 살펴보면 경영혁신을 우선 시스템을 도입하는 정보기술로 착각하는 경우 실패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CEO가 BPR을 하면 실패합니다. 또한 BPR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사람이 추진한다거나 실무자들 중심으로 BPR을 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BPR을 일반 개선 활동의 하나 정도로 착각한다면 이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BPR을 추진하시다가 조직에 강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면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 재설계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업무의 비효율성, 책임 소재의 불명확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근본적이고 혁신적이고 고객의 관점으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의 프로세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보면 부서 간의 갈등과 이기주의가
발생을 하고 또한 공정 분리에 따라서 명확한 책임 소재를 나눌 수가 없으며 또한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부서 간의 이동과 대기 시간으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고객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할 때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럴 때 프로세스 BPR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좌절의 벽에 부딪혔을 때 BPR을 합니다. 또한 달려가고 있지만 위험과 공포가 눈앞에 보일 때 멈추려고 할 때 업무를 재설계하게 되겠지요. 또한 이미 예견된 위기의 의식이 보이는 때 이때 바로 BPR을 합니다. 또한 경쟁사가 나보다 앞서간 경우에는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할 때도 BPR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적용한 사례를 통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신용융자 프로세스의 예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윤자신청서를 접수받고 고객 신용조회를 해서 보증 표준 대부 계약서를 만들어서 윗선에 이자율을 확정받고 그거를 계약서를 작성해서 영업사원이 고객한테 사인을 받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 영업사원이 시스템으로 고객의 접수사항을 등록을 하면 고객 신용팀, 표준약관팀, 이자율 확정팀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요? 현재는 이러지 않습니다. 고객이 직접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자기의 대출 심사를 받고 바로 즉시 자기의 대출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많은 프로세스들이 개선이 된 거죠.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일반 기업에서는 모든 구매 행위를 할 때는 컴퓨터, 가구, 시스템, 각종 소모품들은 당연하게 구매 의뢰서를 작성하고 결제를 맡은 뒤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가품이나 자주 구매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절차를 준수하고 일상적으로서는 디스켓이나 볼펜 등 소모품은 부서에서 직접 구매해서 사후 처리하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구매부서의 업무가 증가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업무의 주체에 대한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사에서 기저귀의 재고를 관리하는 사람이 기저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아마 P&G사에다가 기저귀를 발주를 의뢰하고 P&G사는 그걸 받아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처리 절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차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월마트사에 있는 재고를 관리하는 절차를 데이터를 P&G사와 포스단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P&G사와 공유를 하게 된다면 P&G사에서는 자사의 물건이 언제쯤 떨어지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정한 시점에 적정하게 생산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즉 재고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가능하게 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함으로써 P&G사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월마트사에서는 재고를 관리하는 기능 자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등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바꿈으로 해서 많은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바꿈으로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이와 같은 불필요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이 늦지 않습니다. 바로 바꾸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시스템 구축이 아니더라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짧게나마 정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주소에 있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보다 더 많은 내용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